안녕하세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같이 문제 풀어볼 이수천입니다. 같이 한번 나왔던 문제들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첫 문제를 보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그냥 눈으로만 풀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표시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몇 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인간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어떻습니까? 맞죠?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발달해 나갑니다. 발달과 변화는 전 생애에 거쳐서 일어난다. 그렇죠. 전 생애에 거쳐서 인간은 발달하고 있죠. 발달이 멈추는 사람은 없어요. 성인이 되어도 역시 인간은 계속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자,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무엇을 제대로 잡을 수 있나요? 갓난아기 막 발버둥 치듯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전체 운동이에요. 전체 운동을 하다가 점점 무엇 하나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장년이 되면은 집중해서 어떤 일 하나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활동이 아니라 반대가 됐죠. 전체에서 특수활동으로 간다. 뭐 정답은 나왔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5번도 보죠. 발달을 이해하는데 사회환경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환경이 인간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은 환경 속의 인간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인간 자체로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X 여러분 또 한번 해 나가 보시면서 해보세요. 자, 이제 부정적인 질문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부정적인 질문에서는 옳지 않은 것, 이걸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푸세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맞나 틀리나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 발달 이론이 전부 다 그렇죠. 프로이트의 이론이든 무슨 이론이든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인간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 또는 욕구, 이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맞으니까 정답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person in environment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환경 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사회환경이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생물학적 요소라는 거는 병리적인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병리적인 것만 봐서는 인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을 도울 수도 없겠죠. 자, 사회복지사가 파악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다. 어떤 중거점들이 발달 이론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 쓰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발달과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역시 맞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발달 이론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죠? 따라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옳으냐 옳지 않냐 이것만 구분해 나가면 되겠네요. 자, 인간 행동은 단일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립니다. 옳은 것 골라야 되니까 인간 행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인 관점. 인간은 복잡해요. 단선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것도 아니죠. 자, 인간 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이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체계 간에 서로 에너지가 주고받으면서 인간은 보다 더 건강하고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정답은 이미 3번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한번 보죠. 체계의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모 체계와 자녀 체계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벌써 3번과 4번은 벌써 지문 자체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해요.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을 포함한다. 예, 거시체계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시체계라는 거는 문화나 법이나 제도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족, 친구, 학교 등은 뭘 이야기합니까? 생태체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은 중간체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시체계가 아니죠. 예, 이거 틀립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해서 또 다음 우리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이론은, 예, 여러분, 이거 문제 그냥 거저준 문제예요. 이거를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프로이드과 메슬로우과 막 이렇게 막 고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집단 무의식 나왔어요. 그럼 누구예요? 예, 칼 융이죠.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한 사람은 칼 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가져가라 라고 좀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중요한 이론들 나왔으니까 뭐 조금 얘기해 볼까요? 프로이드, 예, 원초와 자, 뭐 이드, 원초가 이드, 에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예, 프로이드의 이야기고요. 메슬로우, 예, 욕구 이론. 예,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맨 밑에부터 쭉쭉 나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피아제, 예, 인지 발달 이론인데 여기서는 도식이나 어떤 수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로저스 중요하죠. 로저스하고 메슬로우를 우리가 학자로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요? 인본주의 학자, 인간을 중요하게 본 학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메슬로우의 형상학 이론은 예,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하기. 예, 무궁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하기. 그다음에 비지적인 상담을 이야기한 게 이 로저스죠. 그다음에 뭘 이야기할 때 여기가 중요하다. Now and here. 예. 자, 각 학자들만의 중요한 어떤 그 주장이나 그 내용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런 학자들을 정리해서 이해를 해두면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복지론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자들, 여러분 모든 학자들의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학자들이 있죠. 이런 학자들의 어떤 그 주요한 주장, 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들, 어떤 책이든 교재들을 보면은, 예, 메슬로우가 나오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학자와 어떤 주요 이론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뭐 사회 체계 이론을 이야기한 누구, 뭐 그 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한 누구, 이런 경우는 학자까지 알아두면 참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는 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좋아요. 하지만 발달 이론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의 그 주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집단 무의식,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키너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주의가 딱 나와야 되죠. 그럼 행동주의가 무엇이냐? 행동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강화이다라는 건 여러분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행동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건가 하면은 인간을 어떤 그 훈련,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인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정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까지 해요. 100명을 갖다 줘라. 100명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에게 각각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뭐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이 사람은 의사로, 뭐 이걸 다 지정해 줘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그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적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키너의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자, 인간은 내적 동기에 의해서 강화된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가져다 주면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는 건 강화와 처벌은 밖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리고요. 조작적 행동보다는 반응적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긴다. 반응적 행동은 어떤 이 환경 자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반응적 행동이고요. 조작적 행동은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아예 무언가를 가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걸 더 강조하겠어요? 조작적 행동을 더 강조하겠죠? 따라서 틀렸고요.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화와 처벌이라는 건 인간 밖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환경의 결정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자,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구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행동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한다. 사실 요거는 여러분 잘 문제 풀 때 모르겠죠? 근데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근데 요건 사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이미 정답은 3번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사실은 3, 4, 5번 사실 스키너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4번, 5번 스키너가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확실한 것에서 여러분 정답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문을 넣을 때에 확실한 건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선 헷갈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넣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대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확실한 것에서 문제를 풀면은 여기서 문제 풀 수 있고 조금 몰라도 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아제의 이야기,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조작기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전조작기라는 것은 0에서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감각운동기죠.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이야기하면 감각운동기냐, 그 다음에 전조작기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냐,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냐. 그래서 조작이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돌렸다 제대로 놓을 수 있냐라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보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각 운동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운동하는 거고요. 전 조작기는 조작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작할 수 없어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논리적인 게 가능해지고 보존 개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넘어서서 추상적인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게 형식적 조작기예요. 나이로 따지면 0에서 2세 정도, 그 다음에 2에서 뭐 한 6세 정도, 또 7에서 한 11세 정도, 뭐 12세 이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전 조작기니까 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 때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어집니다. 자,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 때 나타납니다. 여기 이 전조작기 때는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라 타율적 조작기예요. 옳지 않은 거 먼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놨어야죠. 그럼 정답은 벌써 1번이에요. 하지만 1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럼 나머지도 봅시다.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다. 구체적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죠.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획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꿈이 현실로 존재하는 걸 믿는다. 어떤 물활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꿈이 그냥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상징적 사고를 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구체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1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에릭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에릭슨의 이론과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릭슨 하면은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벌써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에릭슨은 전생애를 다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발달 단계 중에서 노년기까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달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각 생애의 발달이 점증적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 하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이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하는 거다. 이건 전이에 대한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문제를 치료자에게 투영하는 것. 어렸을 때에 누군가에게 가졌던 어떤 상처를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그 상처를 사회복지사에게 막 퍼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적 자기,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조적 자기라는 개념은 사실 전이도 그렇고요. 전이라는 건 이제 누구에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에릭슨보다는 프로이트에서 나왔죠. 창조적 자기는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이건 사람이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이 에릭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페르소나.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면 벌써 딱 나오는 게 융이에요. 융이 어떤 그 가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밖의 세상을 대한다라는 것. 따라서 외부 세계에 보이는 이미지 내용은 맞아야 하지만 사람이 이거는 융의 것이라 에릭슨 게 아니에요. 집단 무의식 벌써 이야기해 볼 필요 없죠? 집단 무의식도 융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이 사람이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점성 원칙. 아까 점증이라 그랬죠? 점증, 점성 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순서대로 나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자들을 알아둘 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문제를 그냥 풀다 보면은 사실은 내용이 다 맞잖아요. 창조적 자기 이게 맞고 페르소나 이거 맞고 집단 무의식 다 맞잖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지? 다 옳은데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학자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 그거는 알고 있어야. 그럼 벌써 사실은 지문을 보기 전에 에릭슨 나오면은 쭉 훑어보면은 벌써 여기에 눈이 꽂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선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풀어드렸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시시한 것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에릭슨 하고 난다 그러면은 전생의 발달 이야기했다, 점성의 원칙 이야기했다, 이거하고 각 발달 단계에서의 그 발달 과업이 무엇이냐 요렇게만 공부해두면 에릭슨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두라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반두라 이야기하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별명이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거 벌써 말 딱 보면 알게 되잖아요. 무엇을 보고 따라하면서 행동이 변화해 나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나올 때 여러분 항상 표시를 해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 모델링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 내가 변화 나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예, 대리, 학습 맞습니다.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습득된다. 조작적 조건화 하면 벌써 누가 나와야 돼요?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거는 반두락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사실 보나마네요. 시연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 맞아요.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역시 맞습니다. 쉽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습득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진전돼 나간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스키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스키너의 조건적 조작화라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머리에 두고 있으면 벌써 딴 사람 이야기가 들어왔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개 문제를 낼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틀리게 이렇게 지문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일 경우는 그렇게 바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학자들이 중요하게 핵심으로 이야기한 어떤 포인트 그 부분들은 여러분 잊지 말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로저스 나왔네요. 예,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그 성격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한번 골라봐라. 완전히 기능한다라는 것 벌써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인본주의 학자들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성 이야기하겠죠? 동그라미 쳐두세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예, 개방되어져야 더 창조적으로 나가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에게죠. 동그라미 쳐주세요. 실존적인 삶? 예, now and here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나가는 거에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존적인 삶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 예, 선택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없으면은 거의 되지 않겠죠?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네? 그런 정답은 5번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이론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분석 이론, 융, 도식. 벌써 분석 심리 이론 융은 맞습니다만 도식이라는 게 맞지가 않죠. 도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인지 이론에서 나오죠. 피아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죠. X입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 메슬로, 결핍 동기. 인본주의 학자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 예, 메슬로와 칼 로저스. 학자는 맞았네요. 그럼 결핍 동기라는 건 뭔가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메슬로우는 욕구 이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별로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회복지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맨 처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전에 밑에 있는 네 단계를 전부 다 결핍의 욕구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핍되어졌으면은 결핍되어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핍되어진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핍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예, 개인 심리학 아들러 맞습니다. 하지만 페르소나는 융의 이야기죠. 정신분석 프로이드 맞습니다. 아니마 역시 융의 이야기합니다.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의 열등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예요? 열등감 이야기하는 거는 아들러죠. 따라서 나머지는 아니죠.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자, 두 개 넘어갔네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단계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뭘 했는가 하면 욕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욕구를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유용한가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욕구 이론 자체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예,
반두라의 사회학습 일흥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주요 개념은 옳은 거예요. 자, 도식. 반두라 이야기입니까? 도식하면 피아제의 인지이론 이렇게 나와야죠. X 하시고요. 음영. 벌써 음영하면은 융이죠. 칼융이죠. X 하시고요. 평형. 잘 모르겠다? 이게 사실은 인지이론, 피아제 인지이론에서 평형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물음표 해두세요. 예, 행동조성. 여러분 행동조성하는 거는 스키너의 행동주의잖아요. 반두라 X하고 관찰학습. 모델링 하려면은 지켜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걸 관찰학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중요한 것, 예, 관찰학습. 사회학습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모델링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쉽게 문제가 풀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다음에 13번, 이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으로, 옳은 거를 고른 거네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피아제가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제의 그 이론을 가만히 보면, 이 12세 이상에 가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12세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뭐 세모 정도 쳐도 좋아요. 근데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 물음표 정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 이런 쪽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니 12세 이상은 잘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성인 대상 프로그램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아래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예,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럼 물음표 해놓으세요. 자,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 구조가 발달되어져 나간다. 예, 인지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도식이라는 것, 이 도식이라는 것은 예,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식은 평생에 걸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인지가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그거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어져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인지 구조가 발달됩니다. 도식이라는 걸 생각하면 맞아요. 예, 우리가 지식이 자라간다, 뭐 어떤 삶의 모습이 자라가는 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에이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학자가 이야기한 중요한 포인트가 도식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요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과 프로이드의 발달 연결로 옳은 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자 근면성과 열등감. 자, 여러분 이거 사실은 에릭슨 거는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 유아기,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 그리고 또 학령 전기,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 다음에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 초기,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또는 성인기,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노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단계로 전생애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때마다 발달 과업들을 이야기해 놨어요. 이때는 유아기 때는 신뢰냐, 그 다음에 불신이냐. 예. 엄마와의 관계가 잘 되면은 신뢰가 발달해서 이 아이가 더 발달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초기 아동기 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초기 아동기 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그 다음에 학령 전기 때는 내가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않느냐, 주도성 대, 주도성이 잘 발달하지 않으면 죄의식을 갖게 되는 죄의식. 예. 학령기에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면성 대, 그게 잘 안 될 때는 열등감이 되어지겠고요. 청소년기 아주 중요하죠. 예, 청소년기 때는 자아 정체성 대,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자아 정체성이 안 되면 역할이 혼란스럽죠. 예. 자, 성인 초기. 여러분 성인 초기 되면 이제 결혼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친밀감 대 고립감.
그 다음에 장년기 되면은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건 다음 세대에 내가 뭔가를 남겨주는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요. 생산성 대 이게 잘 안 되면 침체가 되어지고요. 자, 노년기에는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통합을 돼야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고, 그렇죠? 통합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 되어지게 돼요. 중요한 건 요것에 따른 이 발달 과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령들, 왜냐면 유아기 이 에릭슨이 쓴 유아기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로 이해할 게 아니라 연령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연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0에서 2세 정도,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에는 2에서 한 4세 정도. 그 다음에 학년적인 4에서 6세 정도. 그 다음에 학년기는 6에서 한 12세 정도. 청소년기는 12에서 한 20세 정도. 성인 초기는 20에서 24, 5세 정도. 장년기는 24에서 이제 노년이 되긴 65세 전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대로 구분을 잘 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 문제가 뭔가 하면 프로이드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요때 뭐라 그랬어요? 구강기라고 이야기했고요. 프로이드랑 연결하면은. 그 다음에 2에서 4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문기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근기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로 이야기했죠. 프로이드는 이렇게 4개만 이야기했어요. 자, 그것만 가지고선 연결이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근명성 대 열등감 뭐예요? 근명성 대 열등감은요, 학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학년기로 넘어가면 이게 생식기가 되죠. 틀렸어요. 친밀감 대 고립감 볼 필요도 없죠. 친밀감은 20세 넘어가는 성인 초기인데 프로이드는 12세 정도까지밖에 이야기 안 했잖아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도성 대 제의식. 학년 전기에 보면 주도성 대 제의식이죠. 이때가 남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가 않죠. 자율성 대 수치심. 자율성 대 수치심이 이제 초기 아동기죠. 그때가 이제 학문기예요. 정답은 요게 맞네요. 이게 굉장히 좀 사실 문제 풀기 어려운데요. 단순히 요거와 요걸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에릭슨의 요거를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에릭슨 문제가 나오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에릭슨이 나오는 부분, 발달과업이 나오는 부분이 되면요. 요거를 쭉 써놓으세요. 암기에다가. 써놓고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요걸 써놓으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푸는데 요걸 또 쓰게 되어져요. 또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릭슨의 요 발달 이론, 요 발달 단계에 따른 이 발달 과업은 여러분 요거는 아예 암기를 하시는 게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요건 한두 문제가 아니라 한 두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꼭 암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과 이거, 안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아동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자아정책상, 아까 벌써 에릭슨 얘기하니까 벌써 또 나왔잖아요. 자아정책상은 아동기가 아니라 언제요? 청소년기죠? 틀렸습니다.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 그렇죠. 아동 때 보존 개념이 나와서 뭔가 가역적인 사고할 때 동그라미입니다. 가설 연역적 추리, 자아 정체성 이야기하는 형식적 조작기를 이야기하죠. 벌써 틀렸습니다. 가설 연역적이다라는 건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이후로 가죠. X 하고요. 자,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대성을 배열하는 서열화가 가능하다. 서열화와 보존 개념 같은 시기에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맞는 건 니은, 리을 하면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발달. 여러분, 중년기 하면은 또 이제 뭘 생각해 두시면 좋은가 하면요. 융에 대한 이야기. 융이 중년기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남성에 있는 여성성이나 여성이 가진 남성성. 이거 발달하는 거 이야기한 게 융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한창, 한 번 더 쉽습니다. 자, 중년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정체성이 확립된다? 여러분, 중년기에 가서 성정체성이 확립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벌써 옳지 않은 것이고, 벌써 틀렸습니다. 그 정답은 벌써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년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아까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 이론 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참 도움이 되어져요. 삶의 경험으로 문제 해결 높아진다? 예, 중년기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청년기는 신체의 황금기죠.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문제 해결에 나가는 능력이 많아집니다. 노화가 점차 진행하면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약해지는 모습도 나오죠. 신체적 황금기는 청년기잖아요. 맞습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도 침체청 맞아요. 뭔가 후세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자녀도 낳았고요. 사회적인 어느 것도 이루어서 그 사회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런 모든 걸 생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능력이 저하되며 예, 중년이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다음에 빈둔지 증후군이 나타난다. 자녀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떠나요. 그래서 홀로 부부만 남는 모습도 나타나는 게 이 중년의 모습이죠. 맞아요. 여기 청소년과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태아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달 장애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태아기 때 어떤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인간이 영향받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혈우병은 X염색체계 열성 우정자에 기인한다. 사실 뭐 공부 안 하면 전혀 모를 이야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아니죠. 맞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줄 그어놓으시고 터너 증후군은 X염색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난다. 예,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수가 47개이다. 47개인 건 맞아요. 근데 23번 염색체가 아니라 21번 염색체입니다. 다 틀린 건 요거예요. 페닐캐년 요증은 아미노산 분해시키는 효소가 결핍된 것을 이야기한다. 예, 요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인데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어떤 걸 기억해 두시는가 하면요. 이 그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 예. 전부 다 X 염색체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져요. X 염색체가 문제가 되어져요. 예, 혈우병 X 염색체의 열성에 의해서 기인하고요. 터너 증후군은 XX여야 여러분 XX가 여자고 XY가 남자잖아요. XX여야 되는데 XY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XX가 나타나는데 X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어때요? 여자는 여자인데 뭔가 좀 여자답지 않게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게 터너 증후군이에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남자인데 그럼 XY잖아요. 근데 X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X가 더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Y가 있으니까 남자이긴 해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근데 X 염색체가 많으니까 남자이면서도 여성다운 어떤 여성스러운 그 발달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여성적인 성징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라는 것. 그다음에 페닐케뇨톤은 이게 단백질 분해 요소, 아미노산 단백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단백질과 관련되어져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이 유전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유전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큐블러스가 주장한 인간의 죽음 단계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 과정은 자, 큐블러스가 죽음에 대한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큐블러스가 이거 이야기했다라는 것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죽음의 단계를 이야기한 학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 학자를 놓고 큐블러스를 고르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문제를 못 내는 사람이에요. 그 학자가 뭐가 중요해요? 그 죽음의 단계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하죠. 따라서 앞부분에 나오는 발달 이론에 나오는 그 메슬로 정도까지 로저스 메슬로까지 발달 이론에 나오는 학자들은 학자들과 뭘 주장했는지를 아는 게 좋지만요. 그 이후에 나오는 체계 이론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내용을 보다 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죽음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죽음이 오면 부정을 합니다. 예, 부정을 합니다. 분노, 이거 다 틀렸네요. 이것 중에서 나오네요. 부정을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왜 죽어야 해 하고 분노가 나와요. 예, 분노까지 맞았네요. 자, 분노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분노가 나오다가도 내가 그래도 살 동안 내가 어떤 해야 할 일들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타협하는 모습이 나와요. 타협.
예, 나오네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죠. 자, 타협했다가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과 또 이 가까운 사람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울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따라서 예, 정답은 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그 어떤 단계를 한번 이미지 메이킹 시켜서 한번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체적 기념기에 체족이 달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신체의 황금기가 청년기라 그랬잖아요. 자, 주요 발달 과업은 진로 및 직업 선택, 지금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혼인 준비 등이다. 예, 혼인 준비.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발달 과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더 중요시 여긴다. 예, 이제 이 청소년기 때 급등까지 하면 신체적인 건 어때요? 이제 거의 다 발달해 나갔죠. 그래서 신체에 대한 것보다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 중요시한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아동기 이후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 성적, 성숙이 빠르게 이거 무슨 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X에 놓으시고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예, 청년기 때, 성인 초기 때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예, 이거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예, 4번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문제 풀 때 옳지 않은 것을 해놓고 OX, OX를 해서 X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청소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20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유아기. 그래서 문제를 낼 때 항상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에릭슨은 0에서 2세를 유아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땐 3에서 6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나이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아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무엇이냐? 유아기의 발달 특성, 그럼 쭉 보면, 예, 발달 감초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유아기의 배변 훈련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기능들이 더 발달되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군요. 맞습니다. 1번이에요. 자,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유아기는 전조작기에 해당하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리고요. 인습적 수준의 도덕적 발달 단계이다. 예, 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신뢰다 불신감은 예, 유아기라는 말을 썼지만 그거 에릭슨은 0에서 2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만 놓고 공부해서는 안 되고 그 연령을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영아기 0에서 2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틀리죠. 물화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이 있는 것, 이건 구체적 조작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틀리죠. 자, 그러면은 벌써 배변 훈련이다. 1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영아기에 거식증이 나타난다. 거식증 먹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 거식증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영아기의 거식증 벌써 말이 안 되는데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 딱 나왔네요. 예, 1번이에요. 자, 유아기엔 주도성 대 제의식 여러분 에릭슨 거 써놓으라 그랬죠? 벌써 지금 몇 문제가 쭉 나와요? 세네 문제가 뭐예요? 지금 한 5-6문제 나온 것 같죠? 에릭슨의 그 8단계는요, 연령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게 그게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기엔 자기 중립성이 완성되고 역할 수용이 가능해진다. 자기 중립성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역할 수용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상상의 청중 및 개인적 우화. 그렇죠. 청소년기에 자기만 다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노년기에는 자아 통합의 시기 맞죠? 자기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거식증 나타나는 거 말이 되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극단적인 정서 변화, 청소년기가 급등적인 정서 변화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성적 성숙과 자아 정체성 형성 맞습니다. 자아 정체가 벌써 딱 나오네요.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예, 피아제는 그 피아제가 이야기한 거에 형식적 조작기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힘과 기술이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는 둔화된다. 요게 함정이죠. 왜요?
영아기 때 아이들이 급등합니다. 우리 갓난아기를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그래서 급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신체의 급등이 또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청소년기 때 급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6학년쯤이나 여기서 중학생 또 늦으면 고등학생 특히 이제 중학생 때쯤 한 4, 5, 6학년에도 나타나요. 그 청소년기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금방 커버려요. 또 성적인 성징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때도 제2의 급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말이 되지 않지요. 이제 성인 초기 넘어가면 이제 성인기부터 신체적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죠. 이성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로 인해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 청소년기가 그런 시기잖아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아기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동그라미 X를 해보죠. 애착 및 대상 용성이 확립된다. 맞습니다.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요 말이. 근데, 그럼 뭐 세모 정도 해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등 반사 행동이 일어난다. 예, 이게 유아기 때 나타나는 반사 행동들을 이야기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피아제의 감각 운동 단계로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한다. 예, 맞습니다. 감각 운동 단계 맞습니다. 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서열화 분류와 요건 벌써 어디로 이야기해요?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죠. 요거 틀리죠. 리을은 반드시 틀리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을 넣을까 말까인데 고민 안 해도 되네요. 왜냐면 이 니은, 디귿이 있는 것 중에는 예, 기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1번. 예, 대상 영속이 확립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좀 애매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확립되기보다는요. 이때부터 발달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확립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그 유아기 한 2세에서 4세 정도 그때 가면 이제 확립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참 애매하지만 그러나 대상 영속성과 관련되어져서 대상 영속이 확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동에 따라서는 뭐 2세 때 확립되는 아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세모 표시에다가 맞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문에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확립했다 이렇게 나오면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예, 이 영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기로 봐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자, 문화에 관한 설명. 자, 여러분 문화에 관한 설명은 인간 양식 세대 간 정된다. 문화의 특성이 있죠.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동그라미. 삶의 모든 영역, 문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동그라미예요. 생득적이보다는 사회성의 학습. 그것도 맞지요. 그다음에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상용적인 기능을 수행한 문화가 사회 통제 행동 같지요. 이게 틀리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문화 배움은 둘 이상의 일정 면에 접촉하는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이 변화되어지는 거다.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예, 사회 기능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25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역할 분화가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사회화 기능 수행하죠? 맞습니다. 구성원의 감정 규범? 맞지요. 구성원이 관계 형성하고 상호작용.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죠? 맞습니다. 구성원이 시작 작신이 힘들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 집단이라고 해서 긍정적 기능만 수행해. 이건 거저주는 문제.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5번이 예, 틀렸네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